초등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공부 정서와 습관과 루틴 만들기, 좋아하는 것을 찾고, 중학에서는요 이미 벌써 얘는 핸드폰에 빠져버렸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것들이 입학하자마자 결정이 되고 있는. 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정승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고등학교 현장의 모습과 함께 입시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진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진짜 공부를 하게 하려면 우리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어서 특집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짜 공부라는 개념은 제가 이제 명명을 한 거죠.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공부들 중에서 다수는 가짜 공부인데, 이제 그거를 좀 멈추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짜 공부는 공부를 왜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맹목적으로 하는 거. 근데 이거는요, 제가 1편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정말 제가 느끼는 게 전국 강연을 그래도 150회 이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곳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잘하는 분들은 다 잘하세요. 이게 정말 극상위권들은 뭐 제가 말하는 교육의 본질도 다 지키고 계시고요. 뭐 독서도 하시고 뭐 다 하시고 다 합니다. 루틴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어쨌든 빨리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 이제 결과가 안 나오는 이런 이유가 뭘까? 왜 친구들이 벌써 중학교 때부터 공부가 싫어지고 공부를 안 하고 왜 이럴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공부를 더 많이 하고요. 더 교육에 열을 쏟는데 아이들이 무너지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문제는 공부를 왜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런 채로 그냥 막연하게 시키는 공부를 하는 것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짜 공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부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부모님들 세대, 이제 다 제 세대 아니겠습니까? 공부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때 이제 학생의 본분, 선생님들께 듣던 말입니다.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지 왜 떡볶이집 가서 공부 안 하고 그랬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세대 때는 공부를 그렇게 오랜 기간 하지 않았습니다. 입시를 위한 공부라고 한다면은 초등, 중등 내내 놀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1 때도 어떤 분들은 공부 제대로 안 하셨고요. 고2 때 정도부터 고3까지 길어야 맥시멈 3년 정도를 입시를 위한 공부를 했던 세대가 사실은 우리 세대예요. 그리고 그때 공부의 난이도는 지금 대비 굉장히 사실은 낮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20년간 계속 어려워졌거든요. 지금 거의 끝까지 온 수준인데, 문제는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공부의 양이 엄청 많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다면은 살을 한 5kg만 빼면 돼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정도는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정도는 뭐 잘 몰라도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는요, 살을 한 40kg를 빼야 돼요. 예를 들면 한 100kg인 사람이 40kg를 빼야 됩니다. 이거를 어떤 목적 의식이나 각오나 이거 없이 시작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작하는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저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독서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정에서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도 하시고요. 이 아이가 뭔가 관심을 보이면은 그거에 대해서도요, 더 많은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요. 관련된 책도 보시고요. 관련된 경험도 하시면서 이 아이가 지금 뭔가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는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3이랑 고1이랑 이게 수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요걸 좀 리포트를 작성한 적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아무리 선행을 한다라고 해도 중학생들은 고등의 세계를 감히 가보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중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내신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죠. 한 4, 5주 동안에 공부하는 그거를 공부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뭐 선행을 더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보너스니까 그냥 내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등은 기본적으로 공부할 것이 정말 많죠.
정말 공부할 게 많고 난이도도 뭐 중학교 교과서랑은 비교가 안 되죠. 이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또 하나는 고1, 고2, 고3 수능으로 갈수록 난이도는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는 의사 선생님인데 왜 의사가 될 결심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사랑하는 할머니가 어떤 불치의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병을 어린 나이에 내가 고쳐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공부를 한 겁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그러면은요, 이게 힘들 때 버티는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아이들이 도전해야 되는 목표가요, 가볍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초등, 중등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다 보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 아이조차도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중간보다 못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 좌절을 이겨내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원동력이 뭐가 될 것인가? 저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작용하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이 분야를 너무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나 이 분야가 너무 좋아. 근데 그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에 특정 학과를 가야 돼. 그렇다면 이 아이는요, 힘들 때에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요.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져도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면서도 필요한 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등에서도, 고등에서도 저는 반드시 좀 고민을 같이 아이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거 뭐 부모, 그냥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됐지 제가 뭘 교육받고 뭐 자격증 딴 것도 아니고요. 우리 다 지금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거를 존중해주고 그거를 정말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이기자 최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제한된 경험 속에서, 제한된 독서 속에서는 뭐 그냥 요거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나 스마트폰 게임이 좋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독서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아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그걸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결국에는 그 아이의 행복과 연결되니까 부모 역할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결국에는 아이의 거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사회에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열심히 막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정보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단기간에 그게 해결이 되느냐? 절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 아이가 뭐 6등급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1등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내가 배웠어요. 적용되느냐? 안 되거든요. 정보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공부를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10가지를 배웠다면 한 가지라도 가정에서 뭔가 모범을 보여서 이 아이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인간 정승이익은 놀고 싶지만 아빠 정승이익은 독서를 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 좀 그런 스스로 노력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요즘 로드맵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초1 때는 뭘 해야 된다, 뭐 때는 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조차도 이제는 로드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건 우리 집에 적용이 안 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꼭 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을까, 좀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초등이라면은 일단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은 공부를 너무 혐오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부 정서 이야기잖아요. 공부를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연결된 이야기가, 공부해보잖아요. 무조건 싫어하거든요. 아마 가정에서 지도해 보시거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일수록 알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집에 늘어날수록 아이는 공부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게 돼요. 차라리 안 하면은 공부가 뭐지? 궁금해라도 하지만 시키면 시키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싫어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습관과 루틴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가 싫어지지 않으려면은 그게 너무 당연해야 돼요. 모든 습관 관련된 쪽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옆에다가 치킨을 놓고 참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는 치킨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거고요. 성공한 사람 옆에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독서를 했던 거거든요. 그걸 옆에 두고 싸우면은 필패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요, 부모로서는 좀 심플하죠. 그냥 주변 환경을요, 좀 독서에 적합하게, 우리 집이 공부보다는 독서보다는 좀 재밌는 게 덜하도록 재밌는 거 좀 가리고 안방으로 집어넣고 좀 이런 작업들을 초등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이들은 금방 적응해요. 그게 반복되면은 그냥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냥 앉으면 책 보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3개월, 6개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저는 초등에서 너무나도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초등 시기에는 그래도 저는 독서도 많이 하고 경험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100가지를 경험한 아이가 10가지를 경험하고 책 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야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2023년에 최재청 교수님이 악착같이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거 정말 나이 든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이게 맞아? 내가 교사가 적합한가? 정말 이게 최선인가? 계속 고민하거든요.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한된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이게 그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더 많이 책도 보고요, 더 많이 세상도 알아보고요, 신문도 보고요, 대화도 나누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초등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공부 정서와 이걸 지키기 위한 습관과 루틴 만들기, 그리고 밑바탕에는 그래도 인생이 즐거워야 되니까 좋아하는 것을 찾고 또 찾았다면 계속 쫓아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송하게도 초등에서 이 기본을 지킨 가정이 잘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죠. 중학에서는요, 진짜 죄송하게도 다수의 교육 서적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 이미 벌써 얘는 핸드폰에 빠져버렸거든요. 이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통계 잡힌 것만 해도 청소년들 중에서 스마트폰에 과의존한다, 너무 의존한다라는 위험군이 40%예요. 근데 주변을 보면 절대 40%가 아니거든요. 정말 4% 빼고는 다 핸드폰에 빠져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학만 돼도 이게 뭐 로드맵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나도 적용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빠지잖아요. 자, 초등에서 공부 정서 망가졌어요. 공부 싫어요? 습관 루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이 드러났죠. 하루를 딱 줘봤더니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하루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습관도 없고 루틴도 없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 이런 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어떤 교재, 어떤 강의가 이 아이를 살리겠습니까?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들으시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저 중학생인데 그럼 너무 늦었나요? 아니죠. 고등학교 때 정신 차려도, 남학생들은 군대에 가서 정신 차려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신 차렸거든요. 참고로 아들 가진 어머님들 굉장히 충격받으시겠지만 저도 군대에서 가장 크게 정신을 차려서 지금 사는 모습이 좀 됐었거든요. 언제든 계기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늦은 건 없어요. 지금 이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중학교인데, 이 근본이 있다면 중학교 때는 저는 그야말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독서도 더 폭넓게, 더 많이,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초등에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전공에 대해서도 진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공부 하나를 해도요, 더 집중해서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떤 교재나 학원이 들어왔다, 잘할 수밖에 없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냉정하게는 이미 많은 것들이 입학하자마자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는요, 고등학교에서 잘 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은 그냥 따뜻하셔.
물론 들으시면서 애가 자라니까 따뜻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따뜻하면서도 아이들을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또 잘 됐을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진짜 무한 경쟁입니다. 미리 상황을 조금 알려드린다면은 원하는 목표가 높으세요? 저도 욕심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입시판이 어느 정도냐면은 옛날에는 뭐 재수, 삼수 우리 이랬잖아요. 부모님들 세대는 막 삼수하면 막 되게 사수하면 인생에서 막 굉장히 늦은 것 같잖아요. 지금 5수, 6수, 7수, 8수도 너무 흔합니다. 너무 흔해요. 공부 못해서요? 아닙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원하는 목표, 내 성에 찬다 그러죠. 자존감을 충족시킬 또는 어떤 현실적으로 내가 목표한 데 갈 때까지 7수, 8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초등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죠. 내가 지금 뭔가를 빨리 간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입시판에 있는 친구들이 뭘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입시판 자체가 경쟁이 정말 지금 심해졌고 누구나 똑같은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고등 이후는 무한도전이에요, 진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미션에 이 아이들이 끝없이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때 부모가 뭘 해야 될까요? 야, 너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 도움 될까요? 사실 안 되거든요. 이미 정말 잘하고 있는 친구들조차도 정말 상처 많이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예요.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고등 부모님들도 입시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채널 또 보시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애들이 힘든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뭘 알아가지고 뭔가 진짜 나만 아는 방법으로 얘를 대학을 잘 보낸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정보란 건 정말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야, 뭐 수능 안 보고도 대학 갈 수 있대.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은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시의 본질은 남들보다 더 힘들게,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딱히 없어요. 그렇다면 고등 이상에서는 오히려 부모님들의 역할은 많이 저는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모도 젊고 아이도 말이 잘 통하는 어린 시기일수록 부모님들의 역할이 저는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초등, 중등에서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요.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습관 많이 만드시고요. 루틴도 만드시고요. 도서관도 많이 가시고요. 독서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말 많이 해주시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정말 마지막에는 혼자 가야 돼요. 입시 마지막에는 이 아이가 제일 똑똑해지고 입시 정보도 제일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길은 혼자 걸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없이도 부모 없이도 인생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초중고의 과정을 쭉 한번 보내신다면은 저는 뭐 거시적으로는 꽤나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